해수부 신청사 건립 부지 부산 지자체 대상 공모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8월 초에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해양수산부는 부산진영 옆에 있는 IM 빌딩의 임시청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임시청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해수부가 완전히 부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본청사를 건립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어디에 건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수부가 부산의 각 지자체에 공모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강서구 같은 경우에 아니 부산 신항이 강서구에 있는데 해수부도 당연히 강서구로 와야지요. 강서구에 에코델타에 보면은 땅 많아요. 그쪽에 해수부 신청사를 들어올 수 있도록 신청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신청을 한다는 것들이죠. 뭐 부산 동구나 부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아니 바로 옆에 북항에 텅텅 빈 땅들이 많은데 여기에 해수부 본청사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 신청을 받는다는 것들입니다. 보시면 자, 7월 29, 30, 31일 사이에 후보지 제안서를 접수를 하고 8월 초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해수부 신청사 유치를 희망하는 각 지자체, 각 지역구로부터 신청서를 받고 그것을 검토하고 8월 초에 결정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이제 요건이 그런 거예요.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부지 한 곳만 제한이 가능하다. 뭐 예를 들면 강서구 에코델타 같은 경우에는 빈 땅이 많잖아요, 그죠? 여기도 좋고 이렇게 뭐 서너 군데 갖다가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지금 북항 1단계 지역 내의 복합 항만지구 등의 조건을 충족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복합 항만지구는 동구 관할입니다. 동구 관할. 토지 확보 및 이용 여건, 해양 수도 조성, 연계성 등을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내 건립 규모 확정해서 설계비를 확보하고 2030년에 완공을 한다. 2030년에 완공을 한다. 그러면은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거의 이제 임기 말기쯤 되겠죠, 그죠? 임기 말기쯤에는 해수부가 본청사가 완공이 되고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보시면 부산의 동구, 중구, 남구, 강서구 등 부산시 내 기초자치단체들이 저마다 해양수산부 신청사 건립 부지 공모 준비에 한참인 가운데 해수부가 24일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공개 모집 계획을 밝혔다. 24일 날 공개 지침을 갖다가 낸다 이 말입니다. 그죠? 12월 달에 이제 임시청사로 내려온 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해수부 신청사 건립의 의미는 어떤 건가? 북극 항로를 선도하는 남부 해양 수도권을 육성하기 위한 주관 부처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지금 그 의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해수부가 부산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부산에 신청사를 건립해서 이제 있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북극 항로를 선도하는 남부 해양 수도권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주관 부서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결국 해수부가 내려온 이유는 북극 항로의 기항지로서의 부산을 해양수도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다. 요게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해수부는 올해 8월까지 부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신청사 시설 규모를 확정해 설계비를 확보한 뒤 2030년까지 건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물망에 떠오르고 있는 데는 어딘가? 이 사진은 지금 북항을 떼어놨는데 현재 물망에 떠오르고 있는 곳은요. 당연히 북항입니다. 해양수산행정 컨트롤타워로 가장 원활하게 역할을 수행할 후보지는 이미 해양수산 관련 행정,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부산은 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이 꼽힌다. 동구가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 북항 1단계 복합항만지구, 동구는 복합항만지구. 여기 보시면은 그 연안역의 국제 터미널 있잖아요, 그죠? 그 인근 부지가 복합항만부지예요. 복합항만지구 구축부지입니다. 거기를 동구는 제안을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 세관 인근의 해양문화지구와 IT 영상전시지구를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남구에서도 문영금융단지 내에서 미개발 부지인 자갈마당을 제안할 것으로 보이고, 강서구도 에코델타 부지에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린 기사는 이거예요. 예. 해수부 신청사 건립을 이제 8월 달에 어디에 건립할 건지 확정을 한다. 현재로서는 북항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요거죠. 자, 두 번째. 전재수, 이제, 부산시장 당선인이죠. 그죠? 해양수도 부산 도약을 위한 비전 2030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어떤 비전을 제시했는가, 그것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보시면. 국제신문과 BNK 금융그룹이 주최한 2026 지역경제 기살리기 정책 컨퍼런스에 부산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와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해양수도 부산 도약을 위한 비전 2030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해양수산부 이전, 해운기업 집적, 회사법원 설립,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등을 통해 부산이 행정, 사법, 산업, 금융이 결합된 명실상부 해양수도로 도약할 발판이 마련됐다. 그래서 모두가 힘을 모아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앞으로 전재수 부산 시대를 4년을 관통할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재수 시장의 이러한 그 워딩을 볼 때도 아무래도 지금 현재 북한 재개발 부지가 앞으로는 정말 상전벽해의 개념으로 좀 더 빠르게 바뀌어 나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부산 시민 59.6%가 북한 야구장에 찬성을 한다. 거의 60%, 10명 중에 6명 정도는 북한 야구장에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자, 북한 야구장 건설은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들은 이야기인데 전재수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공약을 잘 지키기로 되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일단 한번 이야기한 공약은 뭐 꼭 지킨다고 그렇게 이야기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공약 중에 하나였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던 북한 야구장 건립은 아마도 추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거 뭐 밑장 깔기를 하나 그런 여론조성용 기사를 보이는데 실제로 부산 시민의 과반수 이상이 약 60%가 북한 야구장 건설에 찬성한다라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네, 요 세 가지를 엮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는 이제 8월 초에 확정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데, 뭐, 길로 나와야 알겠죠. 그죠? 의외로 강서구로 갈지도 모르지만은, 현재로서는 북한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만약에 그러면 해수부 신청사가 북한에 자리를 하게 되면은, 전재수 시장 당선인의 핵심 공약 사항인 돔구장 건립도 북한 야구장 돔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 야구장 건립도 수면 위에서 논의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전재수 부산시장 시대의 모토는 결국은 북극 항로의 귀향지 동북아 물류 허브 도시 부산으로의 체질 개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해양 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것이 결국 전재수 부산시장 4년간 관통할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위해서 해수부 이전, 해운기업 집적, 회사법원 설립,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등등등 부산을 행정, 사법, 산업, 금융이 결합된 명실상부한 해양수로 만들 바탕을 깔겠다. 요거죠. 자, 그래서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자, 이제부터 북한 재개발은 좀 본궤도에 올라서 탄력을 받으며 진행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시중의 유동성 또한 돈이 몰리는 북한 주변으로 몰리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어디에 있었는가? 이런 비슷한 사례가 어디에 있었는가? 예,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 수영만 메리피라 불렸던 곳이, 예, 마린시티로 바뀌었죠. 예, 수영 비행장이, 예, 현재의 센텀 시티로 바뀌었습니다. 수영 비행장, 허벌판 수영 비행장에서 현재의 센텀 시티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자, 지금의 북한,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뭐, 썰렁합니다. 허벌판이에요. 예. 그 허벌판 북한이, 예, 정부와 부산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20년 뒤에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인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산에서 앞으로 10년, 20년 사이에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날 곳이 바로 북한 인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수영 비행장에서 센텀시티로 바뀌었듯이, 이전에 수영만 매립지가 현재의 마린시티로 바뀌었듯이, 그 속에서 나는 어떠한 투자처를 찾아서 나의 자산 증식에 좀 도움을 가져올 것인가? 당연히 돈이 몰리는 곳으로 돈이 들어가야지 돈이 되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재수 4년, 이 4년이 정말 북한에 있어서는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것은, 예, 청년들이 떠나고 노인만 남아있는 그러한 부산이 아니라 해양수도 부산으로서, 북극항로의 기항지로서, 관광도시 부산으로서, 외지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청년들이 모여드는 부산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4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끝으로 이러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변화들이 초반에는 가속도가 잘 붙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초반에는 느릿느릿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어느 정도 탄력을 받고 진행되다 보면은 점점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 북한이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뭐, 야구장도 들어오고, 예? 해수부도 들어오고, 이 주위가 엄청 발전할 것 같은데, 나도 뭔가 하나 투자를 해야 되겠어 해가지고, 딱 한 번 물건 하나 사놓고, 1년 뒤에, 아, 얘가 왜 안 오르는 거야? 이렇게 조바심을 내지 마시라고요. 예, 북한 재개발은 지금부터 향후 10년, 20년을 보는 사업들이에요. 장기 투자로 우량 자산을 묶어 놓으시면은 충분히, 예, 노후 대책으로 빵빵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